안녕하세요, 의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김영주 하면 늘 따라다니는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말들이 운동선수 출신, 또 은행원 출신 이런 말들이 붙어 있습니다. 네. 그만큼 학연, 지연, 또 정치적 계보에서도 벗어나 있는 비주류다 이런 반증이기도 한데요. 그런 수식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7대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희 비례대표도 당에서 선출하거나 총재가, 그땐 총재라 그랬습니다. 총재나 당대표가 선출하지 않고 국회의원 수만큼 외부단체까지 선거인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선출을 했어요. 와서 보니까 농구선수 출신도 내가 유일하고 또 여성 사무직 노조 했던 그런 사람도 내가 유일하고 계보 없는 것도 유일해서 아, 생활정치를 하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익숙하고 지금 많이 그 다양한 계층에 들어왔어도 대부분들이 최종 학력이 아니 어디야, 지역구가 어디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17대 시작한 게 21대에 지금 요새 흐름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보 없는 게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눈높이에 정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그 추구해왔던 정치 그리고 그렇게 가야 될 거기에 걸맞는 그런 거다 생각해서 한때는 시작할 때는 힘들었죠. 외롭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 방향이 좋고 앞으로 정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1년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소상공인들 비롯해서 전 국민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의원님 지역구도 영등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피해가 네,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지역구 상황은 좀 어때요? 어렵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한 600만 명 정도 됩니다. 특히 영등포는 옛날부터 전통시장이 많고 영등포역 주변으로 해갖고 소상공인이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공장지대가 많았던 중공업지대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보다 가장 많이 고통스러운 거를 다 어떤 지역보다 그거를 겪고 계시고 그래서 코로나가 시작되자마자 작년 3월에 제가 영등포 지하상가 전통시장 다니면서 상인협회하고 소상공인들하고 서울시의원들하고 해서 서울시에서 임대를 내는 거는 그 임대료를 좀 낮추든가 또 그거를 뒤늦게 내든가 이런 대책을 하는데 그건 이분들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런 기반인 분들은 국가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어떤 지원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하자라는 게 또 이재명 지사의 말인데 그렇게 부분은, 되면 저는 네. 지난번 재난지원금을 전부 다 해서 소득을 높여서 소상공인 중소 그 상인들을 살리는 역할을 경제가 돌아가는 역할은 했지만 절박한 그때는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죠. 코로나가 적어도 6개월이나 1년 안에 이게 좀 수습이 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길게 왔을 때는 우선 숨 넘어가는 사람들한테 수혈을 해주고 산소 공급을 해줘야지 그 사람들한테 산소 공급을 똑같이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국민한테 주는 거는 조금 지금은 맞지 않다. 이 우리나라가 그 국민들 세금을 골고루 주는 거 어느 시점에 가서는 맞아요. 그러나 지금은 숨 넘어가시고 정말 어려운 분들 먼저 해주고 그리고 재난금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 방향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국가 전염병의 이 어려운 그런 데서는 선별적 지원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대선의 전초전이라고 할 만큼 박영선 후보의 캠프가 거의 대선급입니다. 공동선대위원장도 맡고 계시는데요. 서울시장 박영선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박영선 개인은 서울시장 후보이기 전에 그 방송의 경제부장을 거칠 정도로 그런 단단한 길을 걸어왔고 국회의원을 또 사선의원을 하면서 다양한 그 당대표, 원내대표까지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원내대표까지 다 했고 그리고 그 가장 어려운 코로나 전국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현 시대 가장 맞드다트린 이 중소상공인들 어려운 자영업자 문제를 푸는데 서울에 전국에서 아마 서울이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소상공인이 가장 많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현장에서 사령관으로 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 이번에 보궐 들어가시는 분은 1년 남짓밖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우선 수습하는데 가장 적임자다. 그런 생각이어서 박영선이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장은 그 대통령, 부대통령이라 할지 제2대통령이라 할 만큼 천만 시민을 모든 게 일어나는 일을 국회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박영선 그 후보가. 그래서 박영선 후보가 그런 장점을 갖고 누구보다 거기에 적임자다. 다시 이제 국회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21대 국회 의정 활동의 목표가 있으시다면 무엇일까요? 20대 들어서자마자 대통령 탄핵일에는 그걸로 거의 한 1년 반은 그 탄핵 정국으로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로 대통령 선거를 했고, 그리고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에 들어가다 보니까 20대 때 그 지역 공약이라든가 또 내가 하고자 했던 일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다만 20대 경험은 내가 문재인 정부 초대 노동부 장관을 하면서 주 52시간을 법제화하고 나왔습니다. 내가 20대 못했던 게 뭘까? 그래서 가장 저거 했던 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을 해서 산재를 줄여야 되겠다. 근데 지금 고용노동부에 있는 직계나 여러 가지 그 직계 개편 갖고는 안 돼요. 지금 외국도 산업재해를 전담하는 청이나 부처가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예방도 하고 거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그게 있어서 21대 들어오자마자 산업안전청을 제가 제정법을 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도 끝났고 2023년 7월 1일부터 발족시키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구를 맡고 있는 지역구로만 3선, 국회의원 4선을 하면서 영등포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 있습니다. 21대 국회는 빨리 코로나 없애고 경제 회복되는데 제가 중진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국민들과 우리 영등포 주민들과 약속한 공약 그걸 지키는 게 제 21대 소박한 의정 목표입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정각계 회원으로 네.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의원님께서는 불교와의 인연도 오래되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기억에 담고 있는 어떤 말씀이나 일화가 있으시면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굉장한 그 주변에서 부처라고 하실 정도로 그 불심이 강하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2가지 정도를 얘기하셨어요. 분수에 넘치는 정치하지 마라. 네가 정치에 들어가기 전에 눈높이의 국회를 받듯이 항상 겸손한 자세로 정치활동을 해라. 그리고 2번째는 어머니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는 서울에 어려우니까 탁발하시는 스님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럼 밥을 하다가도 스님한테 쌀을 이렇게 한 바가지 들이시면서 우리한테 하는 얘기는 부처님한테 우리가 절에 가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중에 가장 훌륭한 보시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먹이고 재워주는 게 보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108배 하시고 그렇지 않는데 이제는 고인이 되셨지만 저는 가까이에 절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을 찾아뵙는 게 그렇게 자주 찾아뵙지 못해도 어머니가 하셨던 게 부처님 말씀이다. 그리고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먹이고 입히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부처님 말씀이 곧 정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하시는 정치 활동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고 또 그 정치 활동은 화정의 정신으로 풀어나가길 저희들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